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카이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거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드디어 이 3세대 카이엔의 라인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출시되지 않았던 카이엔 GTS의 온라인으로 이제 차가 출시됨을 알렸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 차를 출시한다고 하니까 또 이 차를 만나보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카이엔 E 하이브리드, 카이엔 S, 그리고 카이엔 GTS, 터보, 터보 S, E 하이브리드, 이렇게 크게 봐서 총 6종류의 카이엔이 이제 완벽하게 출시가 됐고, 포르쉐에서 각종 모델 중에 GTS를 다룬 모델이 그 모델에서 대부분 가장 늦게 출시하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차가 어떤 스펙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미리 좀 알아보고, 또 다른 카이엔과 또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또 기본 스펙, 스탠다드 옵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이엔의 가격대를 보면은 이 캐나다 기준으로 각 라인업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갈 때 하이브리드와 카이엔 S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략적으로 기본차 가격이 한 2만 불 정도씩 올라가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카이엔 GTS도 카이엔 S보다 대략 한 시작 가격이 2만 불 정도 높고, 카이엔 터보보다는 한 2만 불 정도 저렴한 그런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GTS가 어떻게 보면 같은 가격 텀에서 가장 차가 눈으로 보기에 변화가 많이 되는 부분의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딱 보시면 알겠지만 외모가 많이 다르죠. 기존에 우레탄이나 플라스틱 부분이 들어가 있던 차체 부분이 전부 차체색으로 바뀌면서, 차체색으로 일단 이 카이엔이 바뀌게 되면 실제 이 카이엔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차가 좀 더 낮아 보이고 차가 더 커 보이고 눈에 확실히 더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카이엔인데 뭔가 달라 보인다 하면은 GTS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GTS도 그렇게 출시가 됐고, 또 하나는 카이엔 쿠페 말고 일반 카이엔 모델의 GTS 같은 경우는 카이엔 터보에만 적용이 되어 있던 루프의 끝에 보면 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터보 같은 그런 느낌도 나게 되고, 물론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스포일러가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일반 카이엔 같은 경우는 이 스포일러 때문에 좀 더 차를 옆에서 보거나 뒤에서 봤을 때 다른 카이엔과 더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를 들어가 보면 또 GTS의 가장 큰 특징인 전체 가죽이 적용되지 않은 시트, 그리고 도어 트림 이런 데도 보면 알칸테라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알칸테라 재질은 아니고요, 최근에 포르쉐에서 사용하는 레이스텍스라는 재질로 사용이 된 겁니다. GTS 같은 경우는 알칸테라 옵션이 따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인테리어 알칸테라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알칸테라 부분에 각종 원하는 부위를 선택하면 그 부분은 알칸테라 천으로 적용이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알칸테라나 레이스텍스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실내에 적용되는 재질은 옵션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기본 카이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크게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카이엔 같은 경우는 여기 핸들에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조그 셔틀과 여기 보면은 크로노 시계가 없죠. 근데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GTS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는 쿠페에만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쿠페가 대략 한 5, 6천 불 정도 더 비싸요. 이 캐나다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쿠페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 실내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서스펜션 압력 조절하는 버튼이 있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파짐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별도로 서스펜션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단지 CC 컨트롤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텀으로 올라가는 그 차이에서 카이엔 S에서 카이엔 GTS로 올라가는 부분이 가장 그 카이엔의 여러 부분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카이엔에 이번에 들어간 기본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카이엔을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스탠다드 피처라고 나오죠. 드디어 카이엔 GTS가 8기통 엔진이 달려 나왔어요. 이 전세대는 6기통의 터보 엔진이 달려 나왔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6기통의 터보 엔진이 잘 달리지 못했냐? 그건 아니었죠. 정말 잘 달렸고, 이번에 나온 4리터의 8기통 엔진도 잘 달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게 기분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8기통 엔진과 6기통 엔진은 들리는 사운드도 다를 뿐더러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 나의 심장이 뛰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하이퍼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8기통 엔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보면 확실히 반가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데 8기통 엔진을 얹은 것 치고는 기존의 카이엔 S보다 마력수가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죠? 대략적으로 보면 한 20마력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 453마력 나오는데 북미 기준의 마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실린더 수는 늘어났는데 마력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토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엔진의 활용도나 엔진의 성능 자체가 같은 엔진 사이즈의 터보만큼 출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구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몇십 마력 가지고 내구성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는 요즘은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차가 뭐 한 40마력 이렇게만 높아져도 엔진에 큰 무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에 재질도 좋아졌고 엔진 블럭을 구성하는 그런 설계도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터보보단 내구성이 좀 더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머지의 이제 엔진 시스템이나 8단 트랜스미션이 적용된 부분도 다 똑같고요. 다른 카이엔과 큰 차이점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카이나 카이나 S보다 휠 자체가 좀 더 큰 사이즈부터 시작을 한다. 뭐 이게 좋을 수는 있어요. 큰 사이즈 휠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 어찌됐든 카이엔 GTS는 무조건 21인치 이상의 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대 22인치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범위는 21인치, 22인치지만 휠의 모양은 정말 다양해요. 그 다양한 휠 모양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올 시즌 타이어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플러스 가격 없이. 근데 그 올 시즌 타이어 같은 경우는 21인치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22인치에는 무조건 하이 퍼포먼스 타이어만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오류가 하나 있네요. PSCB, 그러니까 Surface Coated Brake, 요즘도 잘 아시죠? 캘리퍼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 10개 피스톤이 앞에 들어가는 부분, 그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스탠다드 피처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PSCB가 옵션으로 이렇게 3,990불이 들어와 있죠. 지금 좀 전에 보신 그 스탠다드 피처에 PSCB가 들어가 있다는 건 오류예요. 자, 보시면은 캘리퍼가 빨간색이 들어와 있죠. 이 부분만 봐도 PSCB가 기본 사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바디에 관련된 부분, 라이트에 관련된 부분, 다른 카이엔과 큰 차이점은 없어요. 클라이밋 컨트롤 시스템 부분도 그렇고요. 자, 보면 시트의 재질만 다를 뿐이지 전동 시트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기본 8웨이의 시트, 그 다음 14, 그 다음 18웨이에 들어간 시트,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GTS는 시트 헤드레스트에 GTS 로고가 기본적으로 실밥 처리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에어백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장치들은 다른 카이엔과 큰 차이는 없네요. 차가 뭐 이렇게 비싼 차인데 기본은 백업 카메라밖에 없다라는 거. 360도 카메라는 없습니다. 이것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워낙에 이 카이엔 GTS도 옵션으로 추가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 사양 같은 경우는 일반 카이엔이나 카이엔 GTS나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굵직굵직한 부분이 다른 거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외모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실내에 들어간 재질,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을 컨트롤하는 부분,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자, 페달이 보시면 일단 카이엔 GTS부터는 이런 알루미늄 페달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 이런 스포트 페달이 들어가면 좀 더 고급스러운 모델처럼 느껴지죠. 네, 카이엔 GTS는 이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페달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카이엔의 이제 외장 컬러를 보면 캐시미어 베이직 메탈릭이라는 그 색깔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차 중에 하나가 이 초코 컬러로 되어 있는데, 캐시미어 베이지 하면 좀 더 진하고 베이지 컬러에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느낌이 와닿지 않는데, 이 색깔이 오게 되면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이 색깔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는 3,600불 정도가 외장 컬러 옵션 가격이네요. 캐나다 기준으로. 그리고 휠을 보면 뭐 여러가지 휠 모양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1인치 아니면 22인치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저 카이엔에 들어간 휠인데, 특별히 GTS라고 해서 GTS만의 옵션으로 적용된 부분은 없네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원체 이번에 카이엔 휠이 이쁜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GTS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내도 보면 선택에 따라서 전체 가죽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보셔서 체크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옵션 가격은 500불이네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옵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GTS 패키지로 해서 특별한 스티칭 모양을 넣게 되면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옵션 가격이 더 비싸네요. 이 부분은 3,390불로 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 보시면 이게 기본 사양이고, 여기에 GTS 인테리어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스티칭 들어간 부분의 차이점하고 중간에 계기판의 가운데 부분이 빨간색으로 GTS 컬러로 바뀌는군요. 이 부분하고 해서 많이 바뀌는데, 글쎄요, 가격에 비해서 많이 안 바뀌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게 GTS 느낌은 납니다, 확실히.
실밥이나 계기판은 빨간색이나 아니면 이 크레용 컬러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똑같이 3,390불로 되어 있고요. 오히려 레더 패키지가 가격이 더 저렴하네요. 근데 물론 레더 패키지를 할 경우는 계기판의 컬러는 바뀌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패키지 부분은 나라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잠시만 보고 가게 되면 대부분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프리미엄 플러스 패키지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루프 들어가고 보스어라운드 시스템, 컴포트 어세스, 레인 체인지 어세스, 14웨이 메모리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네요. 거기에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들어가고요. 보존 클라이밋 컨트롤 들어가고 앞자리에 통풍 시트 들어가고 뒷자리에 힐링 시트 들어가고 요게 대략 한 8,700불 정도 되는 프리미엄 플러스 패키지고요. 자 보시면 PDCC 스포츠 들어가 있는 토크 벡터링 시스템 플러스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4,090불. 카이엔 쿠페 GTS에는 선택할 필요 없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일반 카이엔 GTS는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뭐 리어 휠, 리어 엑셀 스티어링, PSCB, PCCB,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가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차할 때나 저속 운전할 때 핸들 정말 무겁거든요. 마칸도 마찬가지고 카이엔도 마찬가지고 꼭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일반 카이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 클로즈 도어도 880불 이것도 선택할 만합니다. GTS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옵션은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네요. 물론 GTS 로고가 포함되거나 빠진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각 재질별로 뭐 우드, 카본,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오디오 한번 볼까요? 보스 시스템인데 프리미엄 패키지 선택하면 이 부분은 따로 선택할 필요 없고요. 버메스터 있고 CD 체인저도 선택할 수가 있네요. 자 보시면 리어시트 엔터테인먼트 프리퍼레이션이잖아요. 이거는 모니터가 달리진 않습니다. 단지 쉽게 말씀드려서 전기줄과 커넥트하는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뒷자리에 확실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의 모니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10인치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0인치면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렇죠? 해상도는 1280에 800이니까 뭐 그렇게 높은 해상도는 아니네요. 그리고 16기가 내장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 뭐 SD카드를 통해서 더 확장할 수도 있고 괜찮네요. 장거리 갈 때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할 때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도 일반 카이엔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옵션들은 다른 카이엔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머플러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카이엔 쿠페의 일반 기본적인 머플러고요. 스포츠 배기 옵션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의 머플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스포츠 머플러를 선택하게 되면은 라이트 웨이트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0달러로 되어 있는데 라이트 웨이트 스포츠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들어가야 이 스포츠 배기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0,000불에 가까운 그 옵션을 선택해야 스포츠 배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트웨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 1000시트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카이엔 GTS뿐만 아니라 카이엔 쿠페에는 이 옵션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추가 옵션들은 다른 카이엔 쿠페와 큰 차이점은 없는데 거기에 약간의 휠을 더 추가한 부분, 특히 지금 보시면 22인치 GT 디자인 휠 같은 경우는 일반 카이엔 GTS에도 없는 휠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독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카이엔 쿠페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 휠을 선택해서 장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카이엔 쿠페 이 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이트웨이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 휠이 기본으로 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사항과 옵션 사항을 잘 구분하셔서 꼭 마음에 드는 옵션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러피언 딜리버리는 이건 딜러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차를 독일이나 아니면 슬로바키아 어디서 받을까요? 뭐 저도 이건 알아보진 않았는데 두 군데에서 다 받을 수도 있고 두 군데 중에 자기가 원하는 데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해진 슬로바키아로 가야 되나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독일에서 받게 해주겠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현지에서 차를 받고 거기서 뭐 원하는 만큼 운전한 다음에 다시 그 차를 거기다가 드랍해 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오면 이 차는 그 뒤에 배송이 되게 되죠. 그래서 유러피언 딜리버리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꼭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카이엔 GTS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카이엔 S보다 외모적으로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차라고 느낄 수 있는 큰 비교점이 있는 차가 바로 이번에 나온 GTS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나왔던 GTS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리고 거기에 같은 가격의 차이를 보이지만 카이엔 S에 비교하기보다는 카이엔 터보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같은 엔진도 들어가 있을 뿐더러
리어 스포일러라든가 차의 생김새가 카이엔 S보다는 카이엔 터보 쪽에 더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이엔 S랑 카이엔 GTS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카이엔 GTS로 가게 되면 좀 더 차가 갖고 있는 성능도 증가할 뿐더러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 카이엔 계열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상위 레벨에 있는 카이엔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가격 차이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카이엔 GTS를 살 거냐 카이엔 터보를 살 거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카이엔 터보가 확실히 카이엔 GTS보다는 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달릴 수 있는 카이엔을 원하시면 무조건 카이엔 터보를 가셔야 되는데, 카이엔 터보의 또 다른 장점은 최근에 포르쉐에서 적용한 PS10이라는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가격은 한 4,000불 정도 차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서 그 차의 전반적인 성능을 안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차가 카이엔 터보다라고 봤을 때 조금이라도 나은 성능을 원한다면 무조건 카이엔 터보를 사셔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나는 그냥 빨리 안 달릴 거야, 뭐 나는 카이엔만의 어떤 감성을 느끼거나 그냥 카이엔 자체가 너무 좋아, 카이엔 터보나 카이엔 GTS를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신 분들은 왠지 카이엔 터보 이러면 뭔가 끝판왕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좀 더 오버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나 카이엔 GTS 하면 개인적으로 GTS라는 말이 좀 더 안정적이고 더 빛나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큰 출력을 원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는 카이엔 GTS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르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준 팁인데, 그 카이엔에서는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 때 GTS라고 써있는 부분의 감가상각이 가장 또 좋다고 하네요. 물론 100% 확실한 부분은 아닐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 바뀔 수 있는데, 하지만 뭐 무시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이엔 GTS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카이엔에 비해서 확실히 멋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외모적으로. 그리고 이 카이엔 GTS의 시작 가격은 캐나다 기준으로 한 12만 불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 3만 불 정도 추가를 하면 좀 더 나만의 카이엔 GTS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일단 휠 부분은 기본적으로 적용된 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뭐 이 부분도 선택을 한다면 대략 한 3,000불, 그리고 실내 디자인과 재질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대략 여기서 또 한 3,000불, 그리고 프리미엄 패키지 그게 한 9,000불, 그러면 한 15,000불 되나요? 거기에 PDCC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왕에 파짐과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PDCC와 토크 베커링 플러스까지 들어가게 되면 완벽한 차 자세 제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카이엔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셰시의 장점을 이끌어낸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선택한 것이 저는 카이엔 GTS에서는 뭐 추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4,000불, 그리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까지 들어가면 대략 한 2만 불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예를 들어 셋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카메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게 되면 대략 한 4, 5,000불, 5, 6,000불, 그러니까 한 3만 불 이내의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좀 더 완벽하고 기능이 활성화된 카이엔 GTS가 탄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이제 원하는 스타일대로 옵션을 선택하면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올해 말쯤 이 카이엔 GTS를 출시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에 출시를 했고, 아무래도 북반구 기준으로 이 SUV가 겨울철에 잘 팔리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더 좋은 마케팅을 위해서 이른 시간에 차를 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카이엔 GTS가 나와서 상당히 반갑고, 카이엔 S를 아니면 카이엔 터보를 원하셨던 분들이 이 GTS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분들께도 아주 좋은 뉴스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껏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옵션도 한번 넣었다가 뺐다가 해보시고 좋은 카이엔 GTS를 구매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 GTS는 기본 카이엔에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플라스틱 부분이 검정색이라서 이 GTS도 만약에 검정 컬러를 선택하게 되면 기존의 카이엔과 많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색깔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GTS는 좀 더 검정색을 좀 피하시고 밝은 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독특한 색깔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카이엔 GTS를 한번 어떤 옵션이 있는지도 둘러봤고, 모양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둘러봤고, 가격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봤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아주 길고 막 장황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더 궁금하시거나 더 관심 있는데 이 부분은 빠진 것 같다라고 한 부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참고로 이메일은 채널 정보란에 가시면 적혀 있습니다.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